자, 이어서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벡터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벡터에서 문제를 풀면서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그 다음에 내적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외적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자, 내적의 어떤 연산 법칙에 대해서는 자, 개념으로 정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적의 자, 연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와 C 벡터 플러스 D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내적했을 때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는 우리가 분배 법칙처럼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A 내적 C가 주어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의 내적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B와 C의 내적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D의 내적이죠. A와 D의 내적. 자, 그리고 마지막 B와 D의 내적까지. 자, 분배 법칙처럼 이용을 해주면서 자, 곱하기 대신에 내적의 값을, 내적의 기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내적 B와 B 내적 A. 자, 내적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또 다른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A 내적 A다. 같은 내적을 한다. 같은 어떤 벡터의 내적이다. 그것은 A 벡터의 제곱이랑 같다. A 벡터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OA 벡터를 A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A 벡터라고 해주면 되고요. OC 벡터를 C 벡터입니다. 이 부분을 C 벡터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OC 벡터와 AB 벡터는 방향이 같습니다. 평행이면서 길이까지 같습니다. 자, OC 벡터, AB 벡터 모두 C 벡터라고 표현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벡터의 크기와 이 A 벡터의 크기가 같다. 자, A 벡터의 2배가 C 벡터가 되더라. 자, A 벡터의 2배, OA의 길이의 2배가 OC의 길이가 되더라. 이런 의미고요. 자, 문제 조건에서 A 벡터의 크기는 0이 아니다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OA 벡터와 OC 벡터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세타는 0에서 180도 사이에 들어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AM 벡터와 KAB 벡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AMB가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실수배의 관계로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 K가 들어있더라. AB 벡터보다 그림상 M이 작기 때문에 AM 벡터가 작기 때문에 그 K가 0과 1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 OM과 MC의 내적은 0이다. 따라서 OM 벡터, MC 벡터는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벡터가 수직일 때 내적의 값은 0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도 90도라는 어떤 직각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M과 MC 벡터를 A 벡터와 C 벡터의 항으로 한번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OM 벡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M 벡터라는 것은 자, 우선 문제 조건에서 OA가 A 벡터, OC가 C 벡터였고요. OM 벡터라는 것은 자, O에서 출발해서 A까지, A에서 M까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되더라. 자, 다시 말해서 OM 벡터라는 것은 OA 벡터 플러스 AM 벡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선 OA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플러스 AM 벡터입니다. AM 벡터라는 것은 K의 AB 벡터가 됩니다. AM 벡터라는 것은 K의 AB 벡터가 되고요. AB 벡터와 OC 벡터가 같다. 그것은 C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따라서 AB 벡터 자리에 C 벡터를 넣어줄 수 있고요. 따라서 A 벡터 플러스 KC 벡터이다. 그게 OM 벡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선 OM 벡터를 찾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MC 벡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벡터라는 것은 시점이 A면서 정점이 C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말은 M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C로 가도 되겠습니다. M에서 O로 가고 O에서 C로 가면 되는데요. MO 벡터 방향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OM 벡터 플러스 OC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OM 벡터를 우리가 먼저 구해줬죠. OM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KC 벡터.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해서 A 벡터 플러스 KC 벡터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OC 벡터는 그대로 C 벡터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KC 벡터, 플러스 C 벡터. 자, C 벡터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K의 C 벡터 플러스 1-K 플러스 1-K의 C 벡터이다. 자, 이게 우리가 구할 MC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MC 벡터의 내용까지 찾아줬고요. 자, OM과 MC 벡터를 찾아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이 됨을 한번 자,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이미 A번에서 구한 문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A번 문제를 구해야 B번 문제를 구하고, 자, A번의 내용을 이용해서 B번을 주로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순서대로 문제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A번의 식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조건식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 아래쪽에 B번의 식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 정도 추측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OM 벡터와 MC 벡터를 내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M 벡터라는 것은 A 벡터 플러스 KC 벡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것과 내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C 벡터라는 것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의 1-K의 C 벡터가 되고 그 결과가 당연히 0이다.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죠. 자, 내적의 연산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내적 A 내적 A라는 것은 A 벡터의 제곱이다. 같은 두 개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잡고 A 벡터 제곱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 내적 C 그 다음에 K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에 대해서 A 내적 C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내적과 C, 그 다음에 1-K죠. 1-K를 먼저 써주고 A 내적 C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KC와 마지막 이 부분이죠. 자, K와 1-K가 들어가고요. C와 C의 내적이니까 C 벡터 제곱이라 쓰고 그것이 0이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의 제곱은 그대로 가고요. 자, 이 부분이죠. A 내적 C가 되고 마이너스 K하고 1-K이기 때문에 1-2K가 되고 A 내적 C라고 쓰겠습니다. 자, 플러스 K-K 제곱이죠.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것의 C 벡터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A 벡터만 남습니다. C 벡터의 모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C 벡터의 모양꼴을 모두 A 벡터의 모양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 부분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A 내적 C에 대해서 식을 우리가 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내적 C라는 것을 A 벡터 크기, C 벡터 크기, 코사인 세터로 잡아주고요. 자, 뒤에는 한 번 더 그대로 써보도록 하는데 특히 C, 자,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C 벡터는 2A 벡터다. 자, 따라서 C 벡터의 제곱은 C 벡터의 제곱이라는 것은 2A 벡터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4A 벡터의 제곱이 되고 그것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 C 벡터도 2A 벡터의 크기랑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의 제곱이고요. 자, 두 배가 있습니다. 두 배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자, 2에 대해서 1-2K라 쓰고요. 자, A 벡터, A 벡터, 이 A 벡터에서 2를 앞으로 보내고 A 벡터, A 벡터니까 A 벡터의 제곱이 되고 자, 코사인 세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배 그대로 잡아주겠습니다. 4K-4K 제곱이고, 자, 그것의 A 벡터의 제곱의 값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4K 마이너스 1과 4K 그리고 마이너스 4K 제곱이죠. 마이너스 1, 4K 마이너스 4K 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그것의 A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 그대로 써주고 코사인 세타
1-2k까지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A 벡터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를 뺀다면 1-4k 플러스 4k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해서 1-2k 제곱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벡터의 제곱이고요. 자, 뒷부분도 2에 대해서 1-2k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A 벡터의 제곱이 되고 그것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의 제곱, A 벡터의 제곱, 1-2k, 1-2k 공통인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1-2k와 A 벡터 제곱을 빼주겠습니다. A 벡터 제곱이고 1-2k를 앞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이 마이너스랑 1-2k 제곱이니까 하나가 빠졌고 하나가 남네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1-2k라고 써주고요. 자, 뒷부분은 2와 코사인 세타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2와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0이 떨어져 주면 되겠죠. 자, 최종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k의 A 벡터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k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k에 대해서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더라. 자, 위에 주어진 문제에서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의 제곱에 1-2k이고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2k가 되죠.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2k. 자, 그래서 자 성립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C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능한 m의 값이 두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하도록 세타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자, m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세타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자, 문제 조건에서 A 벡터는 0이 아니다. A 벡터의 크기가 0이 아니다. 자, A 벡터의 크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1-2k가 0이거나 또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k의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1-2k가 0이다. 따라서 우리는 k가 2분의 1인 경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자, 또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우변이죠.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1-2k가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k가 됩니다. 자, 세타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세타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 0에서 1까지의 k의 범위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k 범위가 0에서 1까지다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k라는 것은 부동호 방향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가 주어지고요. 자, 2분의 1을 각 변에다가 다 더해 보도록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2분의 1 마이너스 k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 자, 코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자, 2분의 1 지점과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에 해당되는 각각의 각을 찾아본다면 자, 2분의 1은 60도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90에서 30만큼 더 간 120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각이 세타라는 각은 60에서 120까지가 주어지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얻어낸 것은 2분의 1이라는 값과 k가 2분의 1, 자, 또는 세타의 범위가 60에서 120도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k가 2분의 1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다가 k를 2분의 1을 대입하게 된다면
자, 이 값은 0이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1과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 자, 따라서 0입니다. 0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0이다.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부분은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K가 2분의 1의 의미는 세타가 90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K가 2분의 1과 60과 120에 해당되는 각에 대해서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M의 범위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 세타가 90이 포함된다면 K가 2분의 1과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M의 값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최종 구할 그 값은 60 이상 120 이하가 되되 세타는 90이 되면 안 된다. 세타가 90이 됐을 때는 K가 2분의 1과 서로 겹치는 값이 되기 때문에 M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M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그래서 세타가 60에서 120까지의 각에 대해서 90도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K가 2분의 1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M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